안녕하세요, 친구들. 우리 저번 시간에 자연관에서 첫 번째 단원인 인간은 과연 자연의 주인이 맞을까? 인간은 자연의 주인일까? 라는 주제를 가지고 수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을 바라보는 두 가지 상반된 관점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어요. 첫 번째 관점으로는 인간 중심주의였었죠. 인간을 우월한 존재로 보고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자연을 바라보는 입장, 이것을 인간 중심주의라고 했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생태 중심주의를 봤었습니다. 생태 중심주의는 인간의 입장에서 인간이 위에서 밑을 바라보면서 자연을 밑으로 바라보면서 우리가 자연을 함부로 할 수 있는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자연의 일부일 뿐인 우리 인간은 자연 그 자체의 소중함을 알아야 하고 자연 그 자체로도 가치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우리는 자연의 위에 있는 우월한 존재가 아니라 자연의 일부분일 뿐이다 라고 보는 생태 중심주의까지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인간 중심주의와 생태 중심주의를 맛보기로 살짝 봤었는데요. 오늘은 이 두 가지를 아주 그냥 뼛속까지 전부 다 구석구석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13호 학습지뿐만 아니라 연습장이 꼭 필요합니다. 오늘은 좀 쓸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빨리 연습장 혹은 A4 용지를 가져오셔서 옆에 두시고 선생님이 적는 내용을 전부 다 받아 적으세요. 알겠죠? 자, 지금 얼른 가져오세요. 가져올 동안 선생님은 칸을 만들겠습니다. 자, 원래는 여러분들이 이걸 같이 토론을 했었어야 했는데 토론을 하면 원래 더 기억이 많이 남잖아요. 그쵸? 근데 그렇지 못해서 여러분들이 토론에 나올 법한, 여러분들이 충분히 생각할 수 있을 법한 인간 중심주의와 생태 중심주의의 각자의 근거들에 대해서 선생님이 정리를 해줄 테니까 그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받아 적고 여러분들 머릿속에 암기하시고 숙지하시고 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이렇게 나눠봤고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칸을 만들면 좋겠죠? 네, 칸을 만들어 주시고요. 네, 빨간색으로 한번 적어볼까? 자, 그리고 여기 옆에는 인간 중심주의, 인간 중심주의, 옆에는 생태 중심주의, 네, 이렇게 적어봅시다. 인간 중심주의와 생태 중심주의. 자, 우선 인간 중심주의의 뜻을 좀 교과서보다 구체적으로 적어보도록 합시다. 자, 인간 중심주의는 인간의 시선으로 자연을 보는 것을 말하죠. 인간이 가장 우월하고 인간은 굉장히 가장 가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자연도 인간의 시선에서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 도움을 주는 생명체는 옳고 인간에게 해로운 생명체는 그르다, 나쁘다, 없애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인간 중심주의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인간에게 해로운 해충, 모기, 바퀴벌레 이런 것들을 인간의 시선에서 봤을 때는 해로운 존재지만 그들도 먹이 사슬로 인해서 분명히 어떤 생명체에게는 주식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자, 이런 해충이나 모기 등등 이러한 것들을 단순히 인간의 시선으로 봐서 그들을 해로운 벌레다, 해충이다 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고 그들은 전혀 쓸모가 없는 존재다라고 판단하는 것, 그거 자체가 바로 인간 중심주의적인 생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에게 더 많은 이익과 혜택을 주기 위해서 과학기술을 개발하고 발전시키고 있는데 이로 인해서 자연이 훼손이 되어도 그렇다 치더라도 인간에게 이익과 혜택이 돌아가게 된다면 그것은 괜찮다. 자, 이 모든 것들을 다 내포하고 있는 관점이 바로 인간 중심주의입니다. 한번 뜻을 같이 적어보도록 하죠. 자, 뜻. 인간을 가장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기고 인간을
가장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기고 인간의 이익이나 행복을 먼저 고려하는 관점. 인간의 이익이나 행복을 먼저 고려하는 관점. 자, 그래서 이 인간중심주의는 이분법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분법적 관점. 이분법적 관점이라는 것은 이는 두 개로, 그리고 부는 나눌 분자예요. 두 개로 나뉘어서 바라본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과 자연을 분리된 존재로 바라봅니다. 인간중심주의는 자연 안에 인간이 속해 있다라고 보기보다는 인간과 자연을 분리된 존재로 보고 인간이 자연을 아래로 내려다보고 있는 그런 관점에서 자연을 해석하는 것이 바로 인간중심주의예요. 그래서 이분법적인 관점으로 보고 있다. 자, 이 뜻은 무엇이냐? 선생님이 지금 얘기한 것처럼 인간과 자연을 분리된 존재로 바라봅니다. 분리된 존재로 바라봄. 자, 근데 생태중심주의는 무엇이냐? 자, 인간은 자연에 속해 있는 하나의 자연의 일부분일 뿐이다 라는 것이 바로 생태중심주의 입장이랬죠. 그래서 인간의 입장에서 자연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포함한 자연 전체를 바라보는 것을 생태중심주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이익, 인간의 혜택만을 생각하며 자연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 인간을 포함한 자연 전체의 행복, 자연 전체의 균형, 자연 전체의 안정을 먼저 고려하는 관점. 이것이 바로 생태중심주의입니다. 적어보겠습니다. 뜻.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서 인간을 포함한 자연 전체의 균형과 안정을 먼저 고려하는 관점. 자, 이것은 인간중심주의처럼 이분법적인 관점이 절대 아니겠죠. 모든 것을 하나로 바라보는 관점인 전일론적 관점입니다. 전일론적 관점. 자, 인간중심주의에서는 2라고 했었죠. 2, 두 개. 근데 생태중심주의에서는 1이에요. 1. 이 전은 전체란 뜻이죠. 전체를 하나로 바라보는 관점. 이게 바로 전일론적 관점입니다. 인간중심주의는 두 개로 나누어서, 분이 나눌 분자랬죠. 분배한다, 분수 이런 것도 다 나눈다는 뜻이잖아. 그래서 두 개로 나누어서 바라보는 이분법적인 관점은 인간중심주의. 전일론적, 하나로, 전체를 하나로 바라보는 관점인 전일론적 관점은 생태중심주의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전일론적 관점은 자연을 인간, 동식물, 환경 등과 같은 다양한 구성원이 하나로 엮인 하나의 상태라고 보는 것이 바로 전일론적 관점입니다. 적어볼게요. 자연을 인간, 동식물, 환경 등과 같은 다양한 구성원이 하나로 엮인 상태, 그게 바로 자연이다 보는 것이죠. 이 자연 안에서 인간, 그리고 뭐 돼지, 닭, 소나무, 대나무, 벚나무 이런 환경 전부 다 똑같이 자연의 구성원일 뿐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선생님이 지금 말하는 이 인간중심주의와 생태중심주의의 뜻을 들으면서 둘 다 극단적이면 난리 나겠다 이런 생각 들죠? 극단적인 인간중심주의와 극단적인 생태중심주의는 파국을 낳습니다. 네. 자, 여기에 대한 장단점은 우리가 다음에 볼 거고요. 다음이 언제냐? 우리가 인간중심주의, 생태중심주의 말고 두 가지 관점을 더 공부한다고 했잖아요. 그때 그 네 가지, 총 다 두 가지를 합친 이 네 가지의 뜻과 장단점을 함께 보는 그날, 그건 아마 다음 주가 되겠죠? 그때 장단점을 보도록 하고요. 이제 이 인간중심주의와 생태중심주의 학자들이 서로 파이트를 합니다. 네. 이 파이트를 하는 이 서로의 근거를 보는 것이 오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둘의 서로의 입장을 비판하는 정당한 근거로 비판하는, 비난이 아닙니다. 정당한 근거로 비판하는 그 근거들을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프린트로 돌아올게요. 자, 그러면 인간중심주의의 자연관을 옹호하는 주장이 무엇이 있을까? 선생님이 우선 한 개씩 각자 적었거든요. 같이 보도록 할게요. 인간은 동식물과 다르게 이성이 있다. 자, 이성은 아주 높게 사고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이성이라고 하죠. 그래서 보통 이성적인 사람, 감성적인 사람 이렇게 대비돼서 얘기를 하잖아요. 본인의 감성을 억누르고 잘 생각했을 때 내가 이렇게 감정적으로 나서면 안 되겠다 라면서 이성을 가지고 고차원적으로 생각하고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미래까지 생각해 볼 줄 아는 그 통찰력, 이 모든, 그러니까 총괄적으로 깊게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을 얘기합니다. 그런 이성을 가지고 있는 유일한 동물이 바로 인간이라는 거죠. 자, 이렇게 인간은 동식물과 다르게 이성이 있고 지능이 가장 높은 동물입니다. 이게 바로 인간 우월주의죠. 때문에 인간이 가장 우월해요. 이 자연 안에서. 그러므로 인간 중심으로 자연을 바라봐야 한다. 이게 바로 인간중심주의 자연관의 옹호 주장입니다. 자연 안에서 모든 생명체 중에 인간이 가장 짱이야. 가장 똑똑해. 그러니까 그 똑똑한 가장 우월한 생명체인 인간의 시선으로 자연을 바라봐야 된다. 라는 거죠. 그 밑에 또 추가 설명을 적을게요. 자, 또 인간이 우월한 근거들이 있습니다. 인간을 우월하다고 보는 것 중에서 이성이 있다. 생각을 실천으로 옮길 수 있는 유일한 생명체다. 라고 보는, 그러니까 인간이 우월한 그런 근거가 이렇게 있는데 또 하나 추가를 하자면 인간만이 유일하게 동물과 식물을 키울 수 있는 존재라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가장 우월한 존재라는 겁니다. 자연을 가꿀 수 있고 동물들을 우리가 키울 수 있고 식물을 가꿀 수 있고 그렇게 자연을 우리가 키우고 가꿀 수 있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은 가장 우월하고 인간의 시선으로 자연을 바라보는 것이 옳다라고 보는 것이 인간중심주의다. 자, 그 밑에 한번 인간이 우월한 근거 하나 더 추가해서 적도록 하겠습니다. 인간만이 동물, 식물을 키울 수 있는 존재다. 그러므로 인간이 가장 우월하고 우월한 인간의 시선으로 자연을 바라보는 것이 옳다. 네, 이렇게 인간이 우월하다라는 근거를 가지고 인간 중심으로 자연을 바라봐야 한다. 라는 입장이 바로 첫 번째 옹호 주장입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생태중심주의는 어떻게 반박을 할까요? 자, 이 인간 우월주의에 대해서 어떻게 반박을 할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과 동식물은 하나의 공동체이다. 더 우월하다고 해서 함부로 할 수 있는 권리는 없다. 자, 이게 핵심이죠. 그래, 인간 우월한 거 인정. 근데 우월하다고 함부로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니? 라는 소리입니다. 자, 인간 공동체 안에서도 지능이 높은 성인이 있고 지능이 낮은 아이도 있고 성인 중에서도 지능이 낮은 성인이 있어.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지능이 점점 떨어지고 있는 노인도 있고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어. 그게 바로 인간 공동체야. 그렇다고 해서 지능이 높은 사람이 지능이 낮은 사람을 함부로 할 수 있니? 지구 공동체에서도 인간이 지능이 높고 이성이 있지만 지능이 낮고 이성이 부족한 사람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되잖아. 똑같아. 인간도 동식물보다 우월하다고 해서 함부로 할 수 있는 권리는 없어. 우월한 존재가 있듯이 우월하지 않은 존재도 있고 그 사람들은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야 되고 오히려 우월한 존재가 덜 우월한 존재를 소중하게 다룰 줄 알아야 해. 바로 이 입장이 생태중심주의 입장이라는 겁니다. 이해하시나요? 마저 밑줄 쳐볼게요. 지구 공동체에서도 인간이 지능이 높고 이성이 있지만 동식물들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되고 오히려 소중히 다뤄줘야 된다는 거죠. 자, 이런 겁니다. 우리 2학년 친구들 중에서 성적 순으로 쫙 나열해서 1등부터 148명까지 쫙 줄을 세워요. 그래서 1등 너는 우월하니까 2등부터 148명한테 함부로 해도 돼. 2등 너는 3등부터 148명까지 함부로 해도 돼. 이렇게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냐는 겁니다. 물론 이제 지능을 가지고 우월함을 판별하는 것도 잘못됐어요. 그것도 생태중심주의의 반박 의견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100번 우리가 양보해서 이성이 있고 지능이 높은 존재가 이성이 부족하고 지능이 낮은 존재를 함부로 해도 된다라는 인간중심주의 의견도 잘못됐다라는 거죠. 왜냐면은 우린 하나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성과 지능의 존재 유무가 그다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서로 함께 공생하는 관계라는 것이지 뭐가 더 우월하다고 해서 뭐가 덜 우월한 존재를 함부로 해도 되냐, 이런 관계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따지면 인간 사회에서도 그런 것들을 철저히 나누어서 계급사회, 신분사회를 도래시키는 것, 그게 바로 맞는 말이냐? 인간 사회에 한번 적용해봐라. 말이 안 되지 않냐? 생태도 마찬가지다. 이게 바로 생태중심주의 입장이라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그럼 그 다음 주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주장. 자, 인간중심주의의 주장에서 무슨 말이 있냐면 인간은 자연을 개척할 수 있는 존재다 라고 얘기를 해요. 물론 지금 많은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자연이 많이 훼손됐지만 다시 이 자연을 개척할 수 있는 존재고 또 다시 자연을 되살릴 수 있는 그런 기술력과 능력을 가진 존재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다라는 거죠.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얘기했었죠. 우리는 자연을 복구시키려고 노력해야 한다. 자연을 다시 되살리려고 노력해야 한다. 라는 입장을 둘 다 가지고 있을 수 있다고. 하지만 인간중심주의의 근거는 자연을 복구시키고 되살리기 위한 이유는 인간이 더 많은 것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라는 이유라고 했죠. 자연을 도구적 가치로 보기 때문에. 자, 그렇게 인간은 본인의 입맛에 맞게, 본인의 뜻에 맞게, 본인의 이익과 혜택에 맞게 자연을 훼손시킬 수도 있지만 다시 복구시킬 수도 있는 능력을 가졌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 중심대로 자연이 흘러가야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연을 훼손하는 것에 있어서 문제점을 삼으면 인간은 다시 복구시킬 수 있는 능력 또한 갖추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적어보겠습니다. 자, 인간은 자연을 개척할 수 있는 존재이고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다시 자연을 되살릴 수도 있는 존재다. 자, 여기에 대해서 생태중심주의는 어떻게 반박을 하냐? 자연에게는 자정, 자생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러워지면 그것을 다시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자정 능력, 다시 되살아날 수 있는 자생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심각한 파괴는 인간이 아무리 다시 손 쓰려고 노력한다 한들 다시 예전 상태로 돌이키기 힘들다 라는 것이 바로 생태중심주의의 입장인 거죠. 인간중심주의는 우리가 자연 훼손했어? 하지만 다시 살릴 수 있어. 우리의 과학기술 무시해? 우리는 우월하기 때문에 다시 살릴 수 있는 그런 기술 개발할 수 있을걸? 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지금 석유가 고갈되고 천연자원들이 고갈된다라는 우려 깊은 목소리가 나지만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대체 자원을 지금 찾고 개발하고 있잖아요. 자, 그런 것처럼 인간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전능한 능력을 가진 것처럼 자연도 되살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생태중심주의 입장에서는 이미 자연도 다시 되살아나고 다시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능력 자체를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도 하다. 하지만 너무 심각하게 되면 그런 것들도 무용지물이 돼버리고 인간이 아무리 노력한다 한들 결국에는 절대 손 쓸 수 없는 머나먼 길을 머나먼 요단강을 건너고야 말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적어보겠습니다. 자연에게는 자정 능력이 있지만 너무 심각한 파괴는 다시 손 쓸 수 없는 상태가 되어 돌이키기 힘들어질 것이다. 자, 이게 바로 생태중심주의의 반박 입장입니다. 자, 그리고 4번. 자, 인간중심주의의 입장은 이런 거죠. 앞으로 우리는 더 많은, 더 휘황찬란한 미래들이 펼쳐져 있어. 되게 짧은 시간 안에 비약적으로 발전을 했어요. 우리 그 세계가. 그렇기 때문에 아마 더 가속화돼서 진짜 1년이 아마 새롭게 발전하게 될 거야. 정말 우리가 꿈꿔왔던 AI로 움직이는 세상, 인간이 그냥 손 하나 까딱까딱 클릭만 하면 모든 것이 척척 다 이루어질 수 있는 정말 꿈같은 영화 같은 세상이 펼쳐질 날이 그다지 멀지 않았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후손들을 위해서라도 이 개발 멈출 수 없다 이거죠. 네, 그게 바로 인간중심주의 입장입니다. 후손들을 위해서 개발을 멈춰선 안 된다. 막 우리가 공장을 계속 돌리고 기계를 계속 돌리고 막 동물 실험을 하고 이 모든 것들은 다 후손들을 위해서라는 겁니다. 후손들을 위해서는 개발을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죠. 더 나은 세상을 후손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는 절대 개발을 멈춰서는 안 된다. 라는 입장이 인간중심주의 입장이고요. 생태중심주의 입장은 뭘까? 아니다. 오히려 후손들을 위해서 이 무분별한 개발은 멈추고 필요한 개발만 하며 자연 복구에 힘쓰는 것이 급선무다. 이게 바로 생태중심주의 입장입니다. 오히려 후손들을 위해서 무분별한 개발을 멈추고 자연 복구에 힘써야 한다. 5번을 한번 아까 연습장에 이어서 적어볼게요. 자, 인간중심주의 중에서 5번째. 가장 기초적인 거죠. 개발을 하면서 인간의 삶이 편리해졌다는 겁니다. 하지만 개발을 멈추면 더 이상 인간은 편안하게 살 수가 없게 된다는 거죠. 적어볼게요. 개발을 해서 자연을 훼손하긴 했지만 그 덕분에 인간의 삶이 편리해졌다. 개발을 멈추게 되면
인간의 발전은 없을 것이다. 자동차 매연으로 인해서 우리가 자동차 사용을 멈추고 말을 타고 다닐 수는 없지 않냐. 이런 모든 것들을 멈추게 되면 인간은 다시 원시 상태로 돌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 라는 거죠. 결국에는 자연을 좀 희생함으로써 인간의 삶이 훨씬 더 윤택해졌다. 그건 인정하지? 이 소리입니다. 자, 여기에 대한 반박은 아니고요. 생태중심주의의 근거를 또 하나 적어보도록 할게요. 우선 인간은 지금 인간 중심주의에서 계속 하는 말이 인간이 우월하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인간이 우월하고 이로 인해서 인간의 삶이 또 행복해졌고 이 모든 것들을 내포하는 게 인간 중심주의잖아. 생태 중심주의는 또 이렇게도 말합니다. 그래, 인간이 우월하다고? 인간은 자연을 이길 수가 없어. 우리 자연재해가 오면 속수무책이죠. 지진 한 번 나고 태풍 한 번 오고 쓰나미 한 번 오면 끝입니다. 네. 이렇게 자연은 거대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자연을 가지고 우위에 있다, 함부로 해도 된다라는 말을 섣불리 할 수 있냐라는 겁니다. 커다란 자연 앞에서 인간은 그냥 나약한 존재일 뿐이라는 거죠. 결코 자연보다 인간이 우월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적어볼게요. 인간은 커다란 자연 앞에서 나약한 존재일 뿐이다. 그리고 인간이 생기고 자연이 그 다음에 생긴 것이 아니라 자연이 우선적으로 존재한 후에 인간이 존재한다는 것. 우선순위가 자연이 먼저라는 거죠. 자연이 우선적으로 존재하고 인간이 존재하는 것이다. 6번으로 할까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인간을 자연보다 우월하다고 얘기할 수 없다. 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7번. 우리 인간 우월주의에 대해서 한 번 더. 자, 아까 계속해서 인간이 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월하다. 깊게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인 이성을 가지고 그걸 행동으로까지 옮길 수 있는 실천력, 이 모든 것을 가진 존재인 인간은 지구, 그 자연 어디에서도 그런 존재는 인간밖에 없기 때문에 인간이 가장 우월하다라고 인간이 생각을 한다고 했잖아요. 거기서부터 인간 중심주의가 출발을 한다고. 생태 중심주의는 이렇게 얘기해요. 왜 니네 멋대로 그 사고력 하나의 기준을 가지고 우월함을 판단해? 그렇게 따지면, 힘으로 따지면 뭐 누가 제일 세죠, 동물 중에서? 코끼리? 뭐 사자? 호랑이? 자, 이렇게 따지면 왜 사고력을 기준으로 가지고 우월함을 판단하냐는 소리죠. 힘으로 따지면 뭐 다른 동물이 될 수 있고, 달리기로 따지면 다른 동물이 될 수도 있고, 소리를 가장 크게 내는 거면 또 다른 동물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각자 잘하는 분야가 다르고 각자 잘하는 부분이 있고 각자 우월한 부분이 다른데 왜 인간 니네 멋대로 사고력, 뭐 이성, 지능 이렇게 단편적으로 어떤 한 기준을 가지고 우월함을 함부로 판단하는 소리라는 거죠. 인간이 지능과 이성을 가지고 있는 동물이면 다른 동물은 힘이 세고, 어떤 동물은 달리기가 빠르고, 어떤 동물은 키가 제일 크고, 뭐 이렇게 다양한 각자의 우월한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7번. 지능, 이성, 사고력 등으로 우월함을 함부로 판단할 수 있는가?
자, 여기에서부터 아까 그 생태중심주의 1번 근거가 나오는 거죠. 함부로 우리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우월하다고 판단을 할 수 없다. 근데 우월하다고 판단을 한다 한들 지능을 그래 100번 양보할게. 지능을 가지고 그래 우월한 판단한다 쳐. 그러면 인간 안에서도 지능이 높고 낮은 사람이 있을 텐데 그 사람들 다 줄 세워가지고 지능 높은 사람이 지능 낮은 사람한테 함부로 해도 된다 이렇게 결론 내릴 거야? 여기까지 이제 이어지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말한 내용을 이해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쓰고 싶은 내용이 너무 많은데 우선 이 정도까지만 이해해도 참 좋을 것 같고요. 깊게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복잡해지지만 또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좀 잘 알 수 있는 그런 단원이에요. 도덕은 여러분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듯이 이 자연 또한 여러분들의 삶과 절대 떨어질 수 없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것을 인간 중심으로 바라보든 자연의 일부분으로 바라보든 어쨌든 자연과 인간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이 좀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 삶과 많이 연관되어 있는 이 자연과 인간의 관계, 그것도 지금 가장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잖아요. 이 두 가지 관점을 잘 생각하셔서 어쨌든 결론은 선생님이 말한 부분을 잘 습득하셨으면 좋겠다, 이해하셨으면 좋겠다 라는 겁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학교에서 만나요. 안녕.